모처럼 이제 당나라 역사 한번 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생각하면 당나라는 참 고구려 백제 멸망시킨 나라인데 예. 또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예. 또 참으로 큰 정치가 있어서 예. 오늘 그 당태종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려면은 네. 그 이전에 한 400~500년 이상을 한 나라가 잘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었죠. 네. 그게 400년이군요. 예. 네. 그러다가 한 나라가 망하면서 한 나라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던 시대가 삼국시대거든요. 네, 네, 네. 그 삼국시대에 자갈공명이 이제 유연덕을 도와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그 한 나라를 복원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한번 기울으면은 복원하려고 아무리 길었어도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뭐 역사가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한 나라 그 삼국시대가 끝나면서 육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삼국이 찢어져서 6나라로 바뀌거든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군요. 예, 네,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대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도교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네. 도교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학문으로서는 그 사륙 변려문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아주 수려한 문체가 그때 유행을 합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문명이나 문화는 그렇게 또 다양하군요. 그럽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육조 시대의 마지막 그 양나라가 그 육조 시대를 통일을 해요. 육조 시대를. 그래 양나라로 통일을 합니다. 그게 그 수나라죠. 수나라. 네. 그랬다가 수나라가 결국은 망하면서 당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죠. 당나라가 탄생을 해서 이제 중국은 그 실제로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해서 43년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당나라가 통일을 해서 몇백 년씩 가는 통일된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나라를 통일했던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량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설화가 그만큼 많은 또 임금이 이세민입니다. 당태종. 예, 당태종. 설화. 그분의 설화는 여러 곳에서 그분의 설화가 일어나요. 소위 말하면은 중국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는 오행설. 오행설.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 거기에서 풍수지리학으로 완전히 귀결을 오행의 극치가 풍수지리학이거든요. 그래 풍수학이 열리는데 당태종이 일조를 해요. 그때군요. 예. 당태종이 일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풍수지리학의 가장 기본 교과서인 인자수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자수지. 예. 사람은 꼭 알아야 된다. 인자수지가 있는. 반드시 숫자군요. 그런데 그 인자수지에 당태종의 사고가 제일 먼저 수록이 돼요. 인자수지, 풍수지리학의 아주 교과서 70권입니다. 대단한 방대한 작품인데 거기에 첫 번째 인자수지 첫 번째에 정말로 풍수학이 예를 들면은 조상을 묘를 모시면은 그 묘의 조상의 공덕이 살아있는 자손에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살아있는 자식에게 미친다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당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단해요. 그러게 왜 그 대단하냐? 그 관찰력이거든요. 당태종의 관찰력이 임금인데 또 그렇게 뛰어났군요. 아주 뛰어난 관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했었던 것 같기도 어느 한데, 정도였을까요? 관찰력이? 한여름에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할매 막 바람이 한 점이 안 붑니다. 네. 아주 배서 쨍쨍 이게 쪼이고, 네. 바람 한 점 안 부는 날, 네. 이렇게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궁궐에 처마에 달려있는 풍경이 혼자서 땡그랑 하고 울려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울리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울었는가 찾아봐라. 원인을 찾아라. 네. 누가 그걸 찾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죠. 그건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안 되죠. 해명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임금의 명령 하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신명을 다 바치잖아요. 그때는. 뻘뻘 떨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바람도 안 불었는데 네. 땡그랭 하고 소리를 냈는가. 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네. 그 풍경을 만든 곳이 어디냐, 만든 공장이 어디냐. 거기까지 가는군요. 예, 거기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거기서 무슨 단서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네. 단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그 공장에 납품한 구리가 어느 광산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찾아보자. 이제 원천까지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구리 광산을 찾아갑니다. 네. 구리 광산을 찾아가 보니까 광산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졌냐 하면 무너진 날을 보니까 네. 궁궐에서 그 풍경이 땡그랑 울리는 날 그날 그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도 죽고 그랬겠군요. 네. 그러니까 구리도 네. 원 광산이 무너지니까 네. 그 영향이 차후에 풍경으로 만들어놓은 풍경이 울렸구나. 자기 자손한테까지. 예. 네, 일종의. 그러면은 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간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어요. 당태종이요. 예. 예. 그래서 인자수지에 그게 올라갑니다. 네. 예, 그 기록이 올라갑니다. 네. 네, 이러한 것이 이제 첫째고, 소리가 그냥 예. 지나가면 예,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는데 예, 당태종을 그 그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건 참 예, 대단한, 쉽지 않은 건데요. 예,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네. 참 그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초월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입니다, 사실. 아, 당태종이. 예. 네. 그 당태종의 그 정실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수나라 임금의 딸이거든요. 네. 예, 그 수양제의 딸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양제의 딸을 당태종이 네. 황으로 이제 왕비로 이제 네. 맞는데 그 아버지는 수양제의 부인을 첩으로 또 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이게 난감한 네, 난감하고 복잡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식견이나 네. 이게 아주 그 우국에 대한 그 치국에 대한 철학이 워낙 탁월해요. 아니,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공부를 좀 잘했을까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네. 가지고 태어난 것이 상당히 많고 네. 전쟁에서 네.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긴다는 법을 철저하게 이렇게 터득해서 안 사람이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태종이 네. 임금이 딱 되면서 펼친 그 정책이 뭔지냐 부국강병에서 번진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번진 정책이라는 것이 울타리 경계선을 철통같이 한다. 울타리 번자군요. 예, 울타리 번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태종 당시에는 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침범한 역사가 없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 정도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백성들이 그러죠. 예. 평안하게 농사 짓고 예. 세금 잘 내고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부국강병을 이루었죠. 네. 이루어서 그 길이 네. 대대로 이제 내려가다가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데 네. 망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네.
그 재밌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 나라가 망하냐. 번진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편안하니까 네. 전쟁이 없으면은 대신들이 해이해져요. 그러네요 또. 예, 네. 해이해져. 네. 그래서 번진 정책이 너무 잘 되니까 해이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양귀비 가지고 그 임금하고 아들하고 이게 분쟁이 벌어지고 네. 이런 것이 결국은 당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교훈을 받아서 태어난 나라가 송나라인데 네. 송나라는 번진 정책을 철폐하고 네. 완전히 그 문민 정책으로 바꿉니다. 예, 문민 정책으로. 네. 이제 그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번진 정책은 놔두고 네. 문민 정책을 병행했더라면은 네. 정말로 강대국이 됐을 텐데 그럼 뭐 한다고 또 번진 정책이 그게 무슨 필요냐? 네. 아무리 울타리 좋아봐야 안에서 싸우니까 무너지더라. 또 그러네요. 예, 네. 이 울타리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안에 잘하자고 한 것이 그야말로 덕치주의, 이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그렇게 변화가 바뀐 되는 것이 거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송나라는 누가 주자가 싸울 거예요. 이제 정자 이렇게 누가 싸울 겁니까? 주령계가 싸울 겁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공자, 왈맹자 하다가 예. 그러니까 저기 원나라에 가지고 그러니까 몽골 네. 징기스칸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도와줘 놓고는 중국을 먹어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네. 남이 지켜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의 선택은 네. 맞은 거군요. 맞은 거죠. 네. 번진 정책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덕치주의는 그 다음에 가야 돼요. 당태종이 아까 이제 관찰력 얘기하시고 일종의 이제 리더십인데 예. 사람은 그 어떻게 다뤘을까요? 또 훌륭한 참모가 있다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도교가 그 육조 시대를 문화를 지배했죠? 만들었거든요. 네. 도교가 네. 그러다 보니까 도교는 바탕이 네. 전부 포용 정책이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도교의 바탕이 네. 예, 그러니까는 똑같은 주역이지만은 주역은 유교에서는 주역을 건의천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네. 건강하게 네, 아주 네, 단단하게. 네. 그런데 딱 그 도교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네. 포용 정책이잖아요. 아, 하나도 저기함이 없어요. 포용 정책은 갈등도 다 없고. 전부 이거 업고 가고 네, 네. 예, 감싸고 가고 이런 이제 이것이 이제 진정한 덕치주의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는 당태종은 실제로 번진 정책을 펼쳤지만은 네. 포용 정책을 같이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게 기본이군요. 그러죠. 네.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때 문화를 이게 자세히 보면 네. 당태종 이후에 당태종 아들의 마누라가 누구냐 측천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당태종의 아들의 마누라가 이제 측천부인데 가장 나약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당태종 대를 잇거든요. 네. 임금이 되는데 그 임금을 철저하게 보좌했던 사람이 이제 측천부. 네. 임금을 임금으로서 아주 그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준 사람이 이제 측천부. 그러니까 측천부는 저희가 이제 따로 예. 별도로 시간 내서 예.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사상이 네. 사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네. 지금 나라는 네. 1번이 번진 정책을 펼쳐줘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번진 정책 속에 네. 덕치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문화가 뭐였냐 그러면은 지금 주역을 바탕으로 한 모든 사상이 거기까지 왔지요. 당나라 때군요. 예, 당나라 때까지. 그리고 주역을 바탕으로 한
이거 별하별 기인들이 소강절도 그때 나오고 아니 뭐 대단한 문화를 이렇게 선도하는 그 문화적인 사상가들이 네. 뭐 끝도 gat도 없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또 네. 시인들은 어떤가요? 시인들도 그 당성 8대 문장가들이 이게 대단하게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당사람 누구누구가 되죠? 당나라 그야말로 가장 저기 했던 것이 이태백이다, 모두 두보, 모두 전부 이런 분들, 그리고 명필들도 그때 시대에 다 나왔고. 명필은 그러니까 누구죠? 가장 중요한 왕이지. 네. 왕이지의 글씨가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당태종이요. 네. 그것을 다 서예가들을 9명을 부릅니다. 구양순, 안진경 이런 그 유명한 서예가들을 지금 들어보면 다 그때 아는 선수들이군요. 사람들. 네.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당나라 시대예요. 네. 불러갔고요. 예. 왕이지의 글씨를 놓고 그대로 필사를 하라고 그래요. 네. 필사를 하라고. 백기라는 백기라예요. 네, 예. 백기라고. 네. 그래가지고 왕이지 글씨하고 제일 비슷한 글씨를 네. 이거는 왕이지 글씨다. 그리고 세상에 이걸 쓰라고 주고 네. 진짜 왕이지 글씨는 자기 관 속에 가지고 가버립니다. 당태종이. 아니 그 정도로 왕이지 글씨를 좋아해서. 예. 어. 그러니까는 그것이 네. 자기 관에다 가지고 간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 네. 문화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성시대잖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럼? 불교도 당태종 때.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죠. 이게 수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그러다가 당나라 때 불교가 꽃을 피웁니다. 본격적으로 했던 것도. 예. 그거는 중국 역사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그러고 역사 아닌가요? 예. 새로운 역사가 들어온 것이 지금. 예. 그래서 나중에 네. 그 주역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하는 12지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의 12연기를 보고 만드는 학설입니다. 그게. 개량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했군요. 예. 전부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그 12지지가 나와요. 그러면 하필이면 예. 온갖 문화가 예. 한나라도 아니고 송나라도 아니고 당나라에서 그렇게 번창했던 그 기초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의 사고가 그래요. 최고 지도자가. 네. 예, 그 불교를 특히 당태종이 이렇게 숭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태종이 임금이 되기 직전에 당태종이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그 당태종을 구제해 준 사람들이 소림사 승려들이었어요. 우리 소림사 예. 여기 또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 소림사 승려들이 당태종을 구제를 해줘요. 예. 그래서 당태종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소림사 스님들을 받들어 모시죠. 예. 불교를. 불교를 모시고 그리고 소림사 승려들을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신껏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다 해줍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불교를 완전히 이렇게 불교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우리 고구려하고 또 싸움을 하잖아요, 스님. 그러죠. 예. 그 부분이 참 참 미스테리이고 참 우리나라하고는 참 미묘한 것인데. 그런 소위 말하면 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웅이고요. 영웅이죠. 이런 사람이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고구려가 얼마만큼 강대국이었느냐. 고구려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상고사가 너무 상고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다른 걸로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상고사 정리해야 됩니다. 고구려가 700년이에요. 700년 역사를 가진 고구려. 한나라 400년, 당나라 300년, 합하면 700년. 전부 해도 고구려만큼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대단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결국 망할 때게 어떻게 망했느냐. 그게 그 당태종은 고구려에서 대패를 하고 안시성에서 유언까지 합니다. 죽으면서
고구려 치지 말으라고. 오죽 고생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요? 예, 고구려를 치면은 반드시 패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 아주 우습게 갔다가 거기서 대패를 해버리거든요. 무시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 절대 칠 생각하지 마라. 네. 유언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고구려를 망한 것은 당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뭔 말씀이세요? 예, 신라가 네. 고구려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 나당연합군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신라가 고구려하고 연합을 해야지 네. 왜 당나라하고 연합을 합니까? 지금 보면 참 섭섭한 일이네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네. 자기만 알고요. 네. 밖의 상황을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면요. 근데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요. 밖에를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냥 안에끼리 자기들끼리만 너무 치열해요. 우리나라가. 네, 네. 우리나라는 네. 앞으로도 제발 좀 눈 좀 크게 떠서요. 네. 주변국을 살피면서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신라하고 고구려가 연합했다고 하면 예. 아니 중국이 지금 우리 거지요. 그렇게 되네요, 또. 네. 지금 중국이 우리 거지요, 지금. 그런 기회는 없었을까요? 신라하고 고구려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 기회가 안 와요. 아, 예. 그 기회가 안 옵니다. 워낙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웠군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전설적인 얘기인데 네. 제갈공명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기록은 없는데 이게 적기입니다. 이게 구전으로. 네, 하여튼 전설 하나 얘기해 보시죠. 예, 네. 구전으로. 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네. 이간책을 써라. 고구려는 이간질하면 망하지. 전쟁하면 너가 못 이긴다. 네. 그 정도 다 이게 제갈공명이 고구려를 간파를 했어요. 천하의 제갈공명이. 예. 아, 예. 그 결국은 간책에서 고구려가 망하잖아요. 당태종이 망한 거 보면 예. 확실히 고구려가 예. 엄청난 힘이 그러면요. 셌던 건데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거기 땅을 한번 보실래요? 고구려 땅.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중국 어디 가지 말고 네. 고구려 땅을 전부 한번 가서 돌고 와라. 예? 연변에서부터서 전부 이게 동북 삼성이 전부 고구려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 그러면요. 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 한반도보다 이거 몇백 배입니다. 이거 몇십 배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 규모가 거기서 하얼빈에서 거기서 나오는 석유는 지금도 네. 중국 전체를 쓰고도 남는 기름이 나오고요. 네. 거기에서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쌀은 중국 전체 인구를 10매덕의 인구를 다 먹여 살리는 쌀이 거기서 나옵니다. 당체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친 게 그걸 그 복된 땅덩어리를 내버린다고 하는 거 내버리고 네. 어쩌겠다고요. 신라 이거 가지고 어쩌겠다고. 네. 참 그런 정책을 왜 씁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예.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